이번 시간에는 프로듀스의 가장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 저널 분석, 일명 분계장 분석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분계장 분석은 중간 감사 또는 기말 감사 시 감사팀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분석으로 프로듀스에서는 총 8가지의 분석을 자동적으로 수행해줍니다. 프로듀스는 외부 파일인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인풋하여 테이블로 전환하거나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임포트한 후 이를 테이블로 전환한 후 매핑만 하면 자동으로 분계장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더 좋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분계장을 이미 프로듀 테이블로 전환하였다고 가정하고 전환된 분계장 테이블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인 분계장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분계장 테이블을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양식은 더 좋은 회계 프로그램의 분계장 양식입니다. 이제 툴스 메뉴의 하위 메뉴인 저널 어널리시스 메뉴의 하위 메뉴인 이니셜라이즈 저널 오브젝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마법사 박스가 나오는데요. 메뉴 상단에서 테이블을 먼저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분계장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매치 칼럼에서는 매핑을 걸어줍니다. 저널 데이트에는 전표 일자를, 저널 넘버에는 전표 번호를, 어카운트 코드에는 계정 코드를, 어카운트 네임에는 계정 과목을, 데빗 어마운트에는 차변 금액을, 크레딧 어마운트에는 대변 금액을, 클라이언트에는 거래처를 매핑합니다. 이와 같이 매핑한 후 하단에 Create a Trial Balance 버튼을 누르면 잔액시 3표가 생성되면서 어카운트 코드 매핑이 1차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어카운트 코드 매핑을 설명하겠습니다. 계정 코드와 계정 과목명은 회계 프로그램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공통적인 어카운트 코드로 매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매출 거래를 분석하고자 하면 먼저 특정 회계 프로그램에서 현금 계정 과목의 계정 코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면 10100이 현금 계정 과목의 계정 코드입니다. 그러나 다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현금 계정 코드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프로듀스에서는 한글 중심으로 가장 유사한 계정 과목을 1차적으로 매핑해줍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카운트 코드 매핑입니다. 1차적으로 어카운트 코드 매핑이 이루어지면 이니셜라이즈 저널 어널리시스 버튼을 눌러서 분계장 분석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어카운트 코드 매핑이 잘못된 경우 또는 추가로 매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생성된 잔액시 3표에서 직접 관련 계정 한글명을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손 충당금액 관련 계정을 매출 채권으로 직접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툴즈 메뉴의 하위 메뉴인 저널 어널리시스 메뉴, 그리고 이 메뉴의 하위 메뉴인 이니셜라이즈 저널 오브젝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마법사 화면에서 먼저 테이블의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분계장을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매핑한 계정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을 자세히 보면 계정 코드 번호 1900인 대손 충당금이 매핑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카운트 코드 프롬 트라이얼 밸런스 버튼을 누르면 매출 채권에 1900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대손 충당금의 매핑을 없는 것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니셜라이즈 저널 오브젝트 메뉴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은 패턴스 바이 데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패턴스 바이 데이 메뉴는 요일별 거래 빈도와 거래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분계가 얼마나 입력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분계가 다른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패턴스 바이 데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예스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되고 그 결과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패턴스 바이 저널 엔트리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패턴스 바이 저널 엔트리 메뉴는 분계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계 패턴에 대해서는 먼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분계와 2번 분계는 계정 과목과 계정 코드, 그리고 차변, 대변 금액의 합계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나 차변과 대변 금액이 서로 반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1번 분계와 2번 분계가 다른 분계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1번 분계와 2번 분계를 구분하려면 약간의 알고리즘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듀스에서는 계정 코드를 변형하여 차변의 양수 금액이 있거나 대변의 음수 금액이 있으면 계정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대변의 양수 금액이 있거나 차변의 음수 금액이 있으면 계정 코드를 마이너스 처리한 계정 코드 1을 추가로 만들어 삽입한 후 이 계정 코드 1의 합계로 분계의 유니크함을 1차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계정 코드 1의 합계가 같아도 분계 패턴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 코드 1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 2차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계정 코드 1의 합계와 계정 코드 1의 표준 편차를 하나의 세트를 보아 이 둘의 조합으로 해당 분계의 독특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접근 방법이 의미 있는 구분 방법이라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패턴스 바이 저널 엔트리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예스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되고 그 결과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분계장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은 계정 코드 1의 합계와 표준 편차의 조합으로 분계 패턴을 구분하고 그것의 빈도와 분계 패턴 내의 레코드 수, 차변 합계와 맥스 값을 보여줌으로써 총괄적인 분석을 쉽게 해주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위의 항목은 빈도가 1이며 레코드 수가 2개라면 직관적으로 차변 대변 한 줄씩 된 분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금액도 34억 정도 된다면 이런 분계는 상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계장 분계 패턴 내림차수는 그 상세 내용을 금액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것입니다. 분계장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의 가장 상단의 인덱스가 312이므로 분계장 분계 패턴 내림차순 테이블에서 스핑 버튼에 312를 입력하면 그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계를 보면 단기 차입금을 다시 당기 차입금으로 연장 또는 차환한 것이므로 이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기준 315문단 A91에서는 이러한 분계 패턴을 분석할 필요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비표준적인 분계를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듀스는 회계감사 기준에서 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패턴스 바이 클라이언트 메뉴입니다. 패턴스 바이 클라이언트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예스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되고 그 결과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먼저 분계장 매출 거래처 패턴 테이블에 보면 거래처 코드와 계정 코드 빈도, 점표일자 번호 빈도,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칼럼이 나옵니다. 계정 코드는 앞서 잔액 시성표에서 매출 또는 매출 채권으로 매핑된 계정 코드이며
전표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같은 전표일자 및 전표 번호에 동일한 계정 과목을 2번 이상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전표일자 번호 빈도를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또한 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도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덱스 222인 거래처 044432 계정 코드 빈도도 1번이고 전표일자 번호 빈도도 1번, 그리고 대변합계도 7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 상세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분대장 매출 거래처 패턴 상세 테이블은 그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분대장 매출 거래처 패턴 상세 테이블의 스핀 버튼에 221을 입력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금이 해당 기간 동안 이 거래처에 대해서 한 번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분석하는 이유는 단발성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처가 진짜 단발성 거래처인지 아니면 가공 매출 또는 우회적인 거래를 단발로 한 거래처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대장 매출 거래처 패턴 테이블의 계정 코드 빈도 칼럼을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 봅시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매출 거래가 발생한 거래처가 만약 특수관계자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진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분대장 매입거래처 패턴 테이블과 분대장 매입거래처 패턴 상세 테이블은 앞서 설명한 매출거래처 패턴과 동일한 접근 방법으로 매입거래처에 대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위드 시뮬테이니어스 임포트 앤드 익스포트 메뉴입니다. 클라이언트 위드 시뮬테이니어스 임포트 앤드 익스포트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예스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되고 그 결과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2. 결과 국내 매출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를 보여주는 분계장 국내 수출 동시 테이블과 국내 매입과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를 보여주는 분계장 국내 수입 동시 테이블이 생성되는데 국내 매출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하는지는 동일한 거래처로 그룹핑한 분계에서 부가세, 예수금이 0인 것과 0이 아닌 것이 동시에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0이라면 면세가 아닌 이상 대부분 영세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류 칼럼에 나옵니다. 분계장 국내 수입 동시 테이블도 이와 유사한 접근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위드 시뮬테이니어스 퍼처스 앤드 세일즈 메뉴입니다. 클라이언트 위드 시뮬테이니어스 퍼처스 앤드 세일즈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예스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되고 그 결과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분계장 메인 매출 동시 거래처 테이블은 거래처로 그룹핑한 결과 매출 관련 계정과 매입 관련 계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매출 매입 동시 칼럼에 0 이상인 숫자가 들어가면 이는 매출 매입 동시 거래처입니다. 여기서는 인덱스 46인 거래처 00368 거래처에 대해서 상세 테이블을 살펴보기로 하죠. 상세 테이블의 스핀 버튼에 46을 입력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금과 선급금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입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 그 자체가 분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유상사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처에 대해서 수수료 거래만 발생하다가 갑자기 특정한 기간에 매입 매출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총액 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분식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밀리언 라운드 트랜잭션 메뉴입니다. 밀리언 라운드 트랜잭션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예스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되고 그 결과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밀리언 라운드란 100만 단위 이하가 모두 0인 금액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의 대규모 차익 상환 거래가 아닌 경우 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100만 단위가 0 처리가 되는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래일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렐러티브 사이즈 팩터 메뉴입니다. 렐러티브 사이즈 팩터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예스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되고 그 결과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렐러티브 사이즈 팩터란 최대값을 두 번째 최대값으로 나눈 것인데 이 지표가 매우 크다는 것은 최대값과 두 번째 최대값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밭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차변 RSF 칼럼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RSF 값이 매우 크면서 최대값 자체가 중요성이 큰 금액이라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변 RSF 칼럼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시 트랜잭션 메뉴입니다. 캐시 트랜잭션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예스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되고 그 결과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현금이 직접 수반되는 메인 매출 거래는 횡령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거래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금이 수반되는 메인 매출 현황은 반드시 상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